안녕하세요. 타이밍 부동산TV의 민필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마구마구 돈을 퍼주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설명대로 하면 매우 쉽습니다. 전셋집 구하는 방법과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대출로 전세를 구할 때는 딱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될 뿐입니다. 그것은 15가지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위에는 전부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알기 쉽게 전체 흐름을 5단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받기 5단계. 제1단계 은행에 가셔서 가심사, 예비심사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대출 가능 금액을 알려줄 겁니다. 이때는 서류를 갖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단계 부동산에 가서 내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방을 소개받고 방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계약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몇몇 유튜브들이 부동산에서 대출이 안 되는 방을 소개해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라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얻으러 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대출 받는지를 물어보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한 집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출 받는 목적이 좋은 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좋은 방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전세방을 찾으면 5%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대출이 되는 좋은 전세방은 그 매물량이 적은 편이라서 마음에 드는 방을 찾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은행에 임차 계약서 등 15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제4단계 은행으로부터 최종 대출 승인이 나면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제5단계 이사 후 전입신고 등 다시 한번 신고 확인하고 새 주소지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제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은행은 업무 대행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도기,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개인상품으로 가셔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요. 혼자인 경우는 3,500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 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이니까 3억이 된다든가 자산이 5억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술보증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자금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데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39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0.1.2%, 그러니까 1억을 받았을 경우 120만원, 월 1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인데요. 4회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단히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계속해 가면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대출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3주택인데요.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평수로는 25평의 이하의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원룸의 경우는 20제곱미터 전후이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에 걸리는 일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억 5천이라든가 3억이 넘으면 이 대출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그리고 신한은행 해서 5개 은행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대략 아시고요. 기본 자격 조건이 된다면 특례나 예외 규정이 워낙 많으니까 직접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출서류 준비 방법. 대출서류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대출서류 15가지를 준비하는 건데요. 보통 은행에서 예비심사 때 준비서류 목록표를 드릴 것입니다. 은행마다 개인마다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심사 기간 중에 도장 빠진 거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등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는 크게 3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격 심사를 위한 회사 서류와 개인 서류, 그리고 실제 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회사 서류는 4가지인데요. 재직증명서, 최근 2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단 1년 미만 시는 대체 서류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월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소속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4번, 주업종 코드 확인 자료, 홈택스에서 출력 후에 회사 직인 찍어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서류 4가지는 인터넷에서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경우는 최근 5년 이내에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은 전부 무료이지만 일부 전철역 무인 발급기라든가 여기서는 건당 200원을 받고요. 주민센터에서는 건당 4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고용보험 비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되고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하면 되고요. 4대 보험가입 확인서,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는 부동산에서 다 준비해 주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등 7가지 서류는 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주니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 3가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첫 번째, 은행에 심사 시 올해 급여가 올랐다거나 이달에 상여금을 300만 원을 받아서 총 급여가 3,5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는 자랑성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보통은 최근 3개월 급여나 지난해 연말 정산 소득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사실 심사는 은행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나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만 씩씩하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꼭 필요하고 대출이 아쉬운 사람으로 빙의하시면 더욱 대출받기가 수월해집니다. 2번째, 조만간 대기업이나 타 회사로 이직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와 관련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시점에서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 대출 미실행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중소기업 찬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되도록 대출 실행이 완료되고 은행에 이사간 집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버팀목 대출로 전환되면 이율이 1.2%에서
2.3%로 2배로 올라가면 나만 손해입니다. 세 번째, 이사 관련 문의도 굳이 은행 대출 담당자한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상환해야 하는지, 전세 보증금을 2억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2억 이하로 이사 가야 하는지 등등 대출의 미래를 불안과 걱정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행은 어떤 대출이든 대출 실행 전까지는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불리한 얘기, 대출 실행을 망설이게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자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지도 않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이자 잘 내고 만기 시 연장 서류나 상환 금액만 잘 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 받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흑수저 코스프레로 가면 됩니다. 실전에서 명확히 해주는 사항 1.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재직기간 한 달 이상이어야 하므로 입사 3주차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현재 직장 기준으로 만 1개월 이상 1개월분 전체 급여를 받은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급여 받은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약 문구는 필수인데요. 임대인은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말도 좋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 이유 불문 본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출이 안 돼서 그에게 계약금을 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에 난색을 표하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는 부동산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서 힘차게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율은 최대 4년 차까지만 1.2%고 그 이후 6개년은 버팀목 대출 이율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첫 2년 동안은 1.2%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년은 상환을 10% 하게 되면 역시 1.2%로 4년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버팀목 대출 이율로 오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현재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임대차 계약을 차결한 순간 예비세대주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세대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는 마십시오. 다섯 번째, 은행에 예비심사로 상담받을 때는 서류는 불필요하지만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집원과 호수까지 드리면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본인의 신용 상태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 정직하고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준비서류 잘 챙겨주는 것은 기본이고 대출이 되는 최적의 집을 계약해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